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영입니다. 오늘은 단순 리뷰가 아니라 꽤 큰 이벤트가 있어서 그거를 좀 알려드리는 날이에요. 오늘하고 관련이 돼 있고, 지금 옆에 볼 제품은 그 익숙히 보셨던 디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정확한 이름은 디바 메짜 유토피아. 전 세계 어디도, 제가 한 달 전에 이 제품을 본사에서 봤는데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오늘 전까지는 엠바고 상태.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절대로 어디도 이렇게 노출하면 안 되는, 딱 오늘 전 세계 동시 오픈하는 그런 날입니다. 디바 메짜 유토피아는 문자 그대로 디바 유토피아의 미세하게 한 등급 위로, 제가 이렇게 수치를 재보면 조금씩 커요. 키도, 폭도, 뒷길이도. 그렇게 제작이 됐는데 이게 사실 의미심장해요. 이거를 만약에 상급기로 개발을 하려고 그랬으면 좀 더 크게 만들고 뭔가 이 디자인도 좀 다르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디바 유토피아는 디바 유토피아대로 첫 시도였던 보컬 최초의 액티브, 그리고 유토피아 라인업,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완성을 시켰던 그런 포맷이고, 디바 메짜 유토피아는 거기서 한 등급 끌어올린, 어떤 면에서는 이랬을 수도 있어요. 디바 유토피아의 사이즈를 그대로 두고 소리를 완전히 바꿨을 수도 있는데 사이즈도 살짝 키워낸, 그리고 소리는 좀 이따 음악을 들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디바 유토피아랑 계열이 조금 달라요. 그게 오늘의 힌트입니다. 여하튼 오늘은 디바 메자 유토피아, 보컬이 유토피아 라인업, 최상위 유토피아 라인업을 기준으로 해서 액티브 라인업을 이제 완벽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상태까지 끌어올린, 그건 단순히 품질의 상승인 것도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연계가 가능해진, 저희 지난번에 다른 제품 살펴볼 때도 언급했지만 이 보컬의 커넥티드 시스템, 여러 제품들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인을 갖고 있기도 하고, 사운드 자체를 완벽한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강화시켰고,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도 디바 유토피아보다 월등한 품질을 품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역대 아래쪽 베이스가 대폭 확장이 됐어요. 이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디바 유토피아를 떠올려 보면, 이 제품은 유토피아 라인업 최초의, 그리고 포칼 최초의 액티브 스피커였단 말이에요. 근데 액티브 스피커를 이 미들 클래스나 오히려 보급형 이쪽에 둔 게 아니고 포칼의 최상위에 만든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앞으로 포칼이 나갈 방향이고 우리는 앞으로 액티브만 만든다, 이런 거에 대한 상당한 여러 의미를 담았던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유토피아 라인업과는 완전히 다르게 갔어요. 일체형으로 풀 사출을 했고, 측면에 이 전용 그 패브릭 있죠? 이거를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컬러로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포칼 최초의 시도였죠. 그리고 그 내부에는 네임의 심장과도 같은 D클래스가 아닌 AB 클래스, 네임 클래식 앰프를 그대로 심어놓은, 그렇게 해서 U, 무선, 그 다음에 디지털 아날로그, 사실은 인터페이스는 완벽해요. 일반적으로 오디오와 영상을 즐길 때 필요한 모든 유무선 인터페이스를 다 갖춘, 스트리밍 시스템까지도 심지어 최고의 인터페이스를 자랑하는 네임의 뮤직 서비스 그 인터페이스까지 탑재한 그런 거의 완벽한 액티브 시스템으로 완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포칼의 기존의 모든 그 메커니즘 있죠. IAL2 트위터, 그 다음에 6.5인치 W 멤브레인 샌드위치 콘이죠.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사이즈의 6.5인치 우퍼를 측면에 2개씩 호스 캔슬링 방식으로 동작하게 만든, 이런 것도 하이엔드 어떤 추세와도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거를 그대로 액티브화 시켰던 그런 포맷이었는데, 디바 메짜 유토피아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면 디바 유토피아와 디바 메짜 유토피아를 나란히 놓고 보면 표시가 나는데, 그냥 이렇게 툭 놓고 보면 이게 디바 유토피아인지 디바 메짜 유토피아인지 구분이 안 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비율로 조금씩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용적으로 보면 거의 20% 가까이 늘어난, 그 용적이 왜 늘어났겠어요? 전체적인 사운드 스케일도 있지만 좀 더 정교한 사운드가 가능하게 한,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그 용적이 늘어난 만큼 측면의 우퍼가 8인치로 대폭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8인치 우퍼가 측면에 2개씩 4개가 동작하는 그런 업스케일링이 된 새로운 디바 유토피아, 그래서 디바 메자 유토피아라고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8인치 우퍼가 붙다 보니까 네임의 드라이브 시스템도 확장이 됐죠. 전에는 베이스만 250W,
그리고 트위터 미드레인지 각각 75W. 그래서 한쪽에만 400W 출력을 내는 그런 네임의 AB 클래스로 동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500W로 확장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500이 되려면 베이스를 300,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 트위터를 각각 100, 100 이렇게 얼로케이션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디바 메짜 유토피아가 아직 오늘까지도 이게 극비리에 아직은 제품 정보를 공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몇 대 몇으로 나누는지 추후에 다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300, 100백이 맞을 것 같아요. 혹은 350W로 베이스에 다 몰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확장이 된 베이스를 갖고 있고 용적이 이렇게 늘어난 디바 유토피아의 바로 위 제품, 그게 디바 메짜 유토피아입니다. 자, 무엇보다 소리가 궁금하실 거예요. 미리 알려드리자면 여러 곡을 들어봤는데 제가 사실은 본점의 디바 유토피아 있을 때 미리 살짝 들어봤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와 지금은 캘리브레이션까지 완벽하게 마친 그런 상태의 디바 메짜 유토피아, 이 지금이 원래 디바 메짜 유토피아의 소리였구나 라는 걸 새로 또 발견했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디바 유토피아하고는 서로 계열이 조금 다르게 그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뭐가 다른지 일단 세 곡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사실은 이 소리를 좀 더 재밌고 리얼하게 이게 디바 메자 유토피아의 소리구나, 그리고 좀 더 의미를 부여하면 보컬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거구나, 거기까지 발견할 수 있으실 거예요. 기존의 유토피아 시리즈하고는 소리 자체가 다르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정이 된 앰프가 안에 내장이 됐기 때문에 세팅만 제대로 한다면 어디서 들어도 똑같은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앰프가 바뀌어서 소리가 바뀌는 그런 현상이 없는 보컬이 들려주고자 했던 그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죠. 근데 자, 소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디바 유토피아는 캘리브레이션을 다 마친 다음에도 대단히 정교하고 각 대역의 밸런스가 잘 맞는, 제가 좀 이따 그걸 다시 한번 메자 유토피아를 세팅하는 법도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지난번 디바 유토피아랑 같은 프로그램인데, 메자 유토피아는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이걸 한번 같이 해볼 텐데, 그 캘리브레이션을 마치고 난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 대역 밸런스였어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큰 게 좌우, 전후, 그 다음에 이 스테이징이 정교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 저희는 얼핏 생각하면 고음이나 저음이 강조되지 않은 채로 고르게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는 훨씬 큰 변화들이 있는 게 스테이징이 정확해지고, 뒤에 완한 아주 작은 저음이 움직이는 게 작은 사이즈와 정확한 위치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유사 프로그램들은 종종 있었는데, 뭐 디락 라이브도 있고 많은데, 이렇게 스피커 내에서 앰프까지 일체화된 채로 그렇게 정교한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사용자가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지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못 만들고를 떠나서 그 캘리브레이션 후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포칼 네임이 얘기하는 시간이지만 이 모든 스피커 회사들이 이런 걸 좀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원래 자기들이 만들었던, 우리는 이 스피커가 이렇게 소리가 나야 돼, 그때부터 소리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하튼 디바 메자 유토피아의 소리를 들어보면, 메자 유토피아는 8인치 우퍼를 달고서도 또 출력이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스가 대단히 안정적이고 정교한 소리, 그러니까 디바 유토피아보다 훨씬 커진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다이나믹스가 정교해졌어요. 작은 소리일 때와 큰 소리일 때 그 비율이 디바 유토피아보다 훨씬 커진 거죠. 그리고 베이스 해상도가 캘리브레이션을 마치고 나면은 전에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는, 스피커를 새로 샀을 때, 내가 스피커를 업그레이드 했을 때 가장 큰 만족감 중에 하나인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중역대 이하에서 그런 소리들이 들립니다. 예를 들면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아더 사이즈 같은 곡 있잖아요. 사실 굉장히 단순한 곡이죠. 풀리의 베이스로 뚱뚱뚱뚱뚱뚱뚱뚱뚱. 근데 레드 핫 칠리 페퍼스는 베이스 외에는 중량감을 쑥 뺀, 뭔가 이렇게 무게를 쭉 뺀 그런 느낌의 드러밍을 하잖아요. 울림을 적게 한 그런 보컬이 따라 들어오고. 근데 이런 음악을 하기 때문에 베이스의 해상도가 대단히 뛰어난, 이게 다른 락 음악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테스트음으로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 락 밴드 중에 하나인데, 특히 아더사이드 같은 곡은 베이스 음량이 맞고 있나 이런 걸 테스트할 때도 굉장히 좋고, 제가 들어야 아는 얘기지만, 그래서 들어보면 지금 이 아더사이드의 베이스가 소리 태핑을 하는 느낌들까지, 아주 작은 소리의 떨림까지 잘 느껴지는, 거의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어요. 지금 아더사이드를 이거보다 훨씬 잘 표현한 스피커들은 꽤 있었어요. 근데 이 베이스의 그 해상도 있죠? 아주 눈앞에 보일 듯한 베이스를, 그 다이나믹 레인지를 정교하게 표현해서 들려주는 그런 소리는 디바 메자 유토피아, 지금 여기서 들은 소리만한 소리는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잘 없어요. 더욱이 측면에 이렇게 우퍼를 달고도 그런 소리를 낸다는 게, 정면에서 특별한 소재를 쓰고 대구형 우퍼를 쓰고 그렇게 해서 더 멋진 베이스를 내는 그런 스피커에서도 이런 소리는 안 들립니다. 이거는 이 스피커를 칭찬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스피커가 출연했다는 오디오 파일들한테 제가 전달해주는 그런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주 멋진 베이스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기반이 되니까 그 위에 강렬한 음과 아주 정확한 템포나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요. 베이스 소리가 잘 들린다는 의미는 이런 리듬 앤 베이스, 템포를 정확하게 맞춰가는 그런 소리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하이파이저로 봤을 때 그런 위상들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역시 8인치 우퍼의 베이스, 출력을 더 높인 이 소리의 위력은, 다이나믹을 강하게 파워 핸들링을 밀 때는 당연히 훨씬 더 위력을 발휘하죠. 말러 교향곡 6번 2악장 테오도로 프렌치스가 뮤지카 에테르나를 지휘한 이 버전의 이 소위 팀파니와 이 공, 이 징 한꺼번에 저음 악기들이 순간 다 몰리는, 그리고 그 위에 현악, 관현악을 다 합치면 악기 수가 엄청나게 동원되는 이런 음악이 궁금해졌어요. 근데 역시 이 곡을 들어보면 일단 베이스가 아주 멋진 파워 핸들링, 그리고 권위적인 베이스를 들려줍니다.
원래 이 곡의 녹음이 그렇고 작곡자인 말러의 취지 자체가 그렇잖아요. 전후간 거리가 느껴질 정도로 아주 잘 보이는 채로 거기에 이제 오케스트라 전체 악기가 한꺼번에 몰리는 춤과 그 트랜지언트의 순간에서 그게 낱낱이 보이는 장면, 마치 영화 인셉션에 나오는 그 파리에서의 그 큰 폭발을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탕 터지면서 그게 정지화면에 가까운 슬로우 모션으로 쫙 이렇게 터지는 장면. 이게 크리스토퍼 놀란이 직접 그 폭발을 시켰다고 그러죠. 그 CG가 아니라 직접 폭발을 시켜서 만든 장면이라고 하죠. 작은 점들이 동시에 사방으로 움직이는 그런 장면들이 다 보이는 듯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악기들이 보이는 게 그게 오케스트라에서 총주가 땅 터졌을 때 나오는 그걸 잘해줘야 또 이 오디오를 듣는 재미, 음악을 듣는 재미가 있는데 그 말로 음악의 이해보다는 말로 음악을 오디오적으로 듣는 재미인데 거의 몇 손가락 안에 들은 그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디바 메짜 유토피아를 당분간 말러를 듣기 좋은 스피커라고 불러도 크게 잘못 설정된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말러 음악 듣기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시 이 포칼레인 이 캘리브레이션 앱을 마치고 나서 가장 사실 큰 기여가 되는 가장 큰 변화는 악기의 위치와 공간이 아주 홀로그래픽하게 떠오르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녹음이 잘 된 곡을 들어보면 그게 정말 재밌어요. 그렇게 악기 수가 많지 않은 그냥 보편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재즈 곡 중에서도 그래요. 윈튼 마살리스의 You and Me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 곡이 시작을 할 때 보면 좌우에서 동시에 이 박수를 치는 클랩 소리가 들리지만 근데 사실은 조금 더 정보량이 많은 시스템으로 들어보면 오른쪽 뒤쪽에서 왼쪽은 앞에서 들리고 오른쪽은 뒤쪽에서 앞에서 박수 치는 소리의 울림 같은 게 왼쪽 클랩하고 같은 순간에 나와요. 이 곡을 많이 들어본 분들만 아는 내용인데 그게 잘 들리고 안 들리고의 차이가 시스템마다 꽤 있는데 디바 메자 유토피아로 이 곡을 처음에 들었을 때 오른쪽 뒤에서 나오는 그런 그림자 같은 그런 하모닉스가 왼쪽 슬랩하고 똑같은 순간에 생겨나서 녹음이 좌우가 바뀌었나? 그래서 제가 채널 테스트를 몇 개 돌려봤는데 정상적으로 들린 소리가 그렇습니다. 다른 오디오에서 안 들리던 소리들이 들리는 그런 현상들이 디바 메자 유토피아를 듣는 동안 익숙한 곡에서도 계속 발견이 돼요. 아마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익숙히 듣던 곡들을 다 꺼내서 들어보고 싶은 그런 스피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전후 간 거리가 거의 겹쳐있는 사실 앞뒤 거리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미세한 전후로 늘어선 악기들 있죠. 그런 모습들을 들으면 그때 사람들이 스피커가 사라지고 있는 스피커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음악만 보이는 그러라고 만든 스피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역도 20Hz 때부터 40kHz까지의 광대역을 내면서 각 대역이 정확한 밸런스로 이때 밸런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좋은 공부가 되는 그런 스피커가 그리고 그런 캘리브레이션 시스템이 네임 포컬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지난번에 저희 디바 유토피아 때 해봤던 그걸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중요성도 있지만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 있고 제가 그렇거든요. 귀찮아서 안 하는 분들 많은데 그거 한번 해놓으면 완전히 다른 소리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캘리브레이션 동작 한번 이 캘리브레이션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기엔 딱 5분이면 해요. 재미있으신 분은 1시간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내 공간에 딱 맞아떨어진 소리, 내가 원하는 소리 그리고 이전에 못 들었던 소리 들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니까 이 스피커를 염두에 두시는 분, 그러니까 디바 유토피아나 이 디바 메짜 유토피아 오늘 처음 소개하는 이 스피커가 오늘 보는 동안 완전히 꽂혔다 이런 분들은 이걸로 세팅할 그걸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뮤직 플레이 앱은 네임 쓰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한 그런 전용 앱이죠. 포칼 앱에 들어가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 객실 보정, 룸 코렉션을 이렇게 번역했다고 그랬죠. 여기서 거의 90%가 다 끝납니다. 처음에 3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거리를 재는 일입니다. 뒷벽과 스피커의 거리, 그 다음에 옆벽하고의 거리, 그 다음에 스피커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시청자와의 거리 이걸 재줍니다. 미터와 피트 중에 고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좌우 대칭을 재는 그런 단계입니다. 좌우가 딱 중앙에서 대칭이 되면 좋은데 혹시라도 시청 환경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총 6개 주파수 대역을 쏴서 좌우를 맞출 수 있게 오차가 거의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여러 주파수 대역으로 테스트를 해서 좌우 대칭을 맞춥니다. 그 다음 3단계, 세 번째 단계는 높은 음부터 낮은 음까지의 그 음압이 똑같게 맞추는 소위 톤 밸런스를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좀 더 중요하죠. 총 8단계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높은 대역과 낮은 대역을 촘촘하게 비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사실 여기서 거의 다 끝났어요. 요 두 개만 잘하면 사실은 별로 나머지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처음 그 객실 보정, 룸 코렉션의 세 단계, 그거만 잘하면 사실 대부분은 완료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한 거는 지난번 디바 유토피아 편을 보시면 또 구체적으로 그 소리까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바 메자 유토피아가 나오면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이렇게 가고 혁신이다, 이전과 다르다, 새로운 세상이다, 뭐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소리를 이렇게 들려줘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설명해 주는 게 다른 아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는 마케팅이라는 게 뭐가 어쩌고 깨알 같은 설명을 한 그걸 잘하는 게 마케팅이었는데, 요새는 디자인을 그냥 보여주거나 소리를 들려주는 게 최고의 마케팅입니다. 어떻게 그 소리를 정확히 들려줄 거냐, 거기에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오늘 론칭한, 전 세계 동시 론칭이에요. 보컬의 최상위 라인업에 있는 디바 메자 유토피아는 보컬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준 새로운 어떤 포맷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조금 거창하게는 다른 회사들이 보면 뭔가 아직 새로운 게 다시 나오기가 이제 점점 어려워져가는 그런 하이엔드 전체 업계에서도 어떤 신선한 자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캘리브레이션 시스템 만들고 우리도 저렇게 액티브로 가보자. 아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분명히 그런 자극이 될 것 같아서. 여하튼 포컬은 먼저 그 첫 테이블을 끄는 그런 제품들을 이미 2개나 발매를 했습니다. 디바 메자 유토피아는 오늘 여러 음악을 들어보면서 느끼는 거는 실제 현장의 느낌에 가까운, 그걸 하이엔드라고 종종 불러왔던 궁극의 어떤 비싼 오디오들이 내주는 소리, 그 소리를 원래 자신의 그 포맷대로 기존에 써왔던 그런 유닛들 있죠. 고음, 중음, 저음. 그 유닛의 구성과 배합으로 톤은 새롭게 바꿔서 액티브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신주 모시듯이 모시는 그런 오디오의 포맷에서 액티브화 되면서 이거를 그냥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즐기고 철마다 색깔을 바꿔가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라는 의미로 이거를 이제 교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것도, 이게 기존의 하이엔드 오디오하고는 좀 다르죠. 여하튼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사운드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 어거노믹스라고 하죠. 사람이 이렇게 대하는 그 틀 자체를 아주 새롭게 바꿔낸, 저는 좀 많은 의미를 담은 그런 스피커로 오늘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와서 직접 들어보시는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스피커는 귀로 들어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와서 제일 익숙하신 음악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설명이 아주 간단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드디어 발매를, 전 세계 발매를 같이 하는 보컬의 신제품, 보컬이 액티브로 전향한 그런 미래를 제시한, 좀 더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한 보컬 디바 메자 유토피아를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제품을 좀 더 여러 가지 응용을 해서 그렇게 들어볼 일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